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4월 관세보다 더 큰 악재 나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증시가 저점을 잡은 것인지 안 잡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방안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 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마켓 시장 뉴스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월, 목, 토 3번의 영상을 저녁 10시에 올려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실시간 뉴스를 모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뉴스들 쭉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 뉴스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고정된 메시지를 상단 클릭해 보시면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지표도 나옵니다. 해당 지표의 활용 방법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힘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여러분들 하나씩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계좌 수익 올라간다, 1%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서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정리인데요. 바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아닌 연준의 개입 가능성에 어제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4월 12일, 지금 이제 금요일 날짜에 미국 증시 기준이죠. 미국 증시 기준에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유예라든가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반등한 것이 아니라 연방준비위원회가 개입해서 증시가 반등이 났다. 이 개입 가능성, 개입해준다, 문제를 연방준비위원회가 해소해준다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반등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다양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채권금리 폭등에 대한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힘이 있는 단체가 맞죠. 다만 문제는 뭐냐? 연방준비위원회는 다양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편이 아니고요.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증시가 단기적이든 큰 하락이든 단기 하락이든 나오고 나서 수습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연방준비위원회의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하고 하락한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전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에 한 번 더 위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에요. 미국 증시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서, 미중 갈등이 좀 더 심해지는 중에 연방준비위원회가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증시는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발표 후 급등했지만 미중 갈등 고조로 다시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원래 관세 부과를 처음에 하면서 증시는 크게 하락했다가 관세 유예를 때리면서 단기 반등했다가 다시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진 못하고 이 중간에서 횡보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요. 정확하게 전 거래일에는 연방준비위원회 개입 가능성에 반등한 증시죠. 이에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는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연준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풋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연준 개입 가능성에 국채금리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상한 점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시장이 혼란 시 연방준비위원회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 시장이 뜻하는 건 뭘까? 의문이죠. 물론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뜻할 텐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주식시장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분명히 관세 유예 이후로 반등은 해줬으니까요. 그럼 문제가 뭐냐? 이 시장의 혼란 시 연방준비위원회의 수장 콜린스가 발언한 이 문제는 뭘까? 바로 채권 문제일 겁니다. 실제 연방준비위원회 개입 가능성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다가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에 채권 금리가 많이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은 다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3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다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폭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폭등하는 금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증시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왜 문제야? 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런 거냐면 다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미국의 채권을 팔고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의 채권은 지금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줘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전 세계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면 비교적 안전 자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미국 채권을 사면서 금리가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오히려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뭘 뜻하는 거냐면 글로벌 자금의 미국 이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 경제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모두가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30년물 금리 급등, 미국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흐름을 만든 주체는 누구냐? 논란이 많습니다. 일본이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지금 중국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는지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 누가 팔아서 그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정확한 매도 주체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의 채권을 매도한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미국 채권 스프레드를 보유한 펀드사들이 정확히는 이제 금융사들이죠. 금융사들이 연속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더 큰 채권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말러버 투자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임스 지금 이제 에이스는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 미국 국채 시장 발작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그때 당시 미국 경제가 싹 무너졌었거든요.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실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수조 달러의 채권 강제 청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 달러 기준이 대한민국으로 치면 1,40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조 달러가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근데 1조 달러도 아니고 수조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운용사,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사들이 뭘 많이 들고 있냐면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걸 많이 해요.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요것을 보통 어려운 말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것만 싹 다 빼놓고 스프레드 이런 거 다 빼놓고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국채 현물과 선물의 작은 가격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는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요. 이 정말 근소한 이 둘의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방법은 수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대신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가 막 가격 변동이 많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건 가장 안전하지만 큰 수익은 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을 사고 이 스프레드를 사고 이 스프레드는 안전한 거잖아요. 미국 채권은 안전하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온단 말이죠. 담보 잡아서 또 돈을 빌려서 또 스프레드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담보 잡고 또 사고 또 하나의 돈을 가지고 거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면 이제 그 지금 대략적으로 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1억이 있으면 50억 원어치의 지금 채권 그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거래가 지금 현재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평소같이 미국의 채권 시장이 큰 변동성이 없으면 괜찮아요. 괜찮은 건데 갑자기 어떻게 됐죠? 국채 금리가 막 쐈죠. 막 쏘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강제 청산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 강력한 이 청산에 따른 피해가 미국의 금융시장에 닥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금융가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관세를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미국의 신용도가 훼손돼 가지고 올라가는 금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사실상 이제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에 대해서 완전 번복해도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 단체는 누가 있느냐? 그것이 연방준비위원회인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에 채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채권을 강제로 사들이는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안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방향성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해결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구원해 준다라는 좀 그런 연방준비위원회가 연준이 시장을 방어하는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자 증시가 반등했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면 떨어졌다가도 증시가 반등을 할 건데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연방준비위원회의 대처는 항상 빠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총 세 가지의 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금융위기 시기 그리고 2023년도에 SVB 은행 파상 사건 시기 이게 다 미국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위기이긴 하죠. 2024년 8월 달에 나온 미국 고용지표 악화 이슈 그 악화 이슈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실제 2023년 3월 솔직히 말해서 2월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3월에 본격적인 팬데믹이 선언이 됐죠.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문제를 인지하고 3월 3일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가 이걸로 안 막히자 3월 15일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5일에도 해결이 안 되자 3월 17일 미국 회사채 매입을 선언하고요. 여기서도 완벽하게 방어가 안 되자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대로 퍼지고 팬데믹이 오고 지금 현재 거리두기가 시작되기 시작한 3월달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다 멈췄었거든요. 멈추고 나서야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빠지겠죠. 이게 3월달입니다. 3월달에 조치를 취하자마자 증시가 반등이 시작한 게 아니고 금리 인하했다고 증시가 막 반등한 게 아니라 잠깐 반등한 듯 하다가 금융시장이 진정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증시는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위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되자 계속되는 추가적인 정책이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선언되고 나서야 23일쯤에 진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30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근데 이건 코로나 위기는 너무 극심한 위기이기 때문에 예시가 되진 않아요. 참고만 하시고요. 밑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8일 SVB 은행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유상증자. 우리 이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이거 파산 안 하려면 유상증자 해야 돼라고 하면서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요.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유상증자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된 게 10일 날짜로 파산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터질 대로 다 터지고 나서 3월 12일 예금 전액 보호와 은행 단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1년 한개 1년 정도의 좀 기간을 정해두긴 했지만 긴급하게 은행들이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한 창구를 만들어 두게 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시면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증시가 4.6% 추가 하락을 하고 나서야 금융 조치를 취했고 그 뒤부터 12일부터니까 13일, 12일 발표되고 13일부터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때 당시에도 4.6%의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확인되시죠? 자, 그럼 다음 거도 볼까요? 2024년도 작년이죠. 8월 달에 나왔던 이제 고용 지표 데이터인데요. 정확히는 7월 달에 대한 데이터를 8월에 공개하는 거죠. 미국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 샴의 법칙이죠. 샴의 법칙으로 이 미국의 고용 지표, 실업률 지표가 고속으로 빠르게 올라가면 실업률 지표가 올라가면 수상한 흐름이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만한 신호다라고 과거부터 있었죠. 90% 확률로 맞아떨어졌었던 지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때 당시 NK 트레이드 청산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증시는 과도하게 폭락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8월 초에 공개하거든요, 이게. 8월 초. 8월 초에 공개하고 바로 대처한 게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로 대처를 했는데 9월 달이 되어서야 한 달 뒤에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증시는 7.5%가 더 많이 빠졌죠. 보이십니까? 그죠? 보이시죠? 확인되십니까?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 더 하락하고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띄워주자 증시가 좀 바로 반등했어요. 아시겠죠? 조치는 9월 달에 해줬고요. 여기는 미리미리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발언이 직접 있었어요. 직접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악재가 나오고 나서 바로 대처해서 증시의 하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폭락이 나오고 금융시장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나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에 시장은 미국 채권 매도, 미국 탈출하려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시장을 탈출한다는 건 어느 정도 언제든지 미국의 주식시장도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탈출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중에 트럼프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 관세 유예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반등하다가 말아버렸죠. 다음날 바로 빠지고 그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연방준비위원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직전 거래일에 보시면 연방준비위원회 개입 가능성에 증시가 반등을 해줬죠. 근데 이 신호는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다. 왜? 연방준비위원회의 개입 가능성이 반등했다는 얘기는 연방준비위원회가 나서지 않으면 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에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니다. 진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진짜 문제가 발생한다면 연준은 항상 문제가 발생한 뒤에 증시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에 대응책을 내놓고 나섰기 때문에 주식시장 기준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미국 채권시장 기준에서 급할 때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주식시장은 항상 떨어졌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저점이 잡혔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방준비위원회의 개입이 나온 이슈 이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한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과연 이런 시그널들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까? 중요한 건 요걸 보시면 좋아요. 2025년도 7월 17일 다음 주 목요일 날짜로 연방준비제도에 연설이 있는데요. 해당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요동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입김이 더욱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저는 별로 좋은 신호라고 보진 않으니까요. 트럼프 선에서 해결돼야 그나마 긍정적인 상태이지 연방준비 제도까지 나서야지 해결되는 문제면 한 번의 하락 뒤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인지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4월에는 완벽한 저점이 잡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저점을 알 수 없어 저점 부근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저점 부근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내용 정리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 계속해서 우린 채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문제는 연준이 해결해야 되고 연준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 한 번의 하락 뒤에 연준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나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언제 사야 되나요? 지금 최저점에서 내가 얼마라도 많지 않지만 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요거 구매를 지금 해야 되나요? 나중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이게 확실히 이걸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 안 드리는데 지금 증시가 워낙에 흔들리니까 여러분들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투자를 할 때 명심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진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 투자자 기준입니다. 정말 재능이 있고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는 대단한 투자자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린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바로 뭐냐면 저점을 찾기 위해 확신이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분석한다. 제가 최근에 나오는 뉴스, 이슈, 채권, 상황, 흐름 전부 다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그건 저점에서 주식을 완벽하게 최저점에서 몰빵을 치려고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내가 100%를 알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투자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다가도 결국에는 파산을 하신 분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되 내가 세상의 100%를 알 거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 놓고 그 안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과도한 투자 최저점에서 몰빵 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천천히 매집하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즉 이번엔 4월 달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했을 때 한 번 더 하락했을 때 매집할 수 있는 돈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몰빵 치고 레버리지 치고 신용 몰빵 치고 그럴 때가 절대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고 있는 물량만큼만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추가 하락이 나오면 매집하고 그대로 반등이 나오면 그냥 들고 있는 만큼만 먹는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제가 오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뭐 예시, 과거의 역사적 흐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는데요. 역시나 저도 열심히 분석했지만 이게 확신은 100%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영상도 보시고 다른 영상들도 전부 다 참고하시면서 놓쳤던 부분이 내가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고 공략을 이어가시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영상들 다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트럼프의 뭐 발언이라든가 연방준비위원회의 발언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는 흐름들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실시간 뉴스 필요하겠죠. 실시간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리얼 주식 속보에 접속할 수 있고요. 리얼 주식 속보에서는 실시간 뉴스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메시지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지표도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지표도 활용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넌 정말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단 하나라도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다운 버튼 망설이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리얼 미국 주식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3,000분에 뭐 얼마 영상 만들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0명을 넘어서서 2만 명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대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많이 응원해 주신다는 거는 뭐 구독 버튼 눌러주신다는 것은 그래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유익한 정보가 단 하나라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항상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과도 같이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최대한 가져와서 여러분께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